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 11시부터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갖습니다. 그리고 남은 임기 1년간의 국정 운영 방안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는 만큼 각종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성승환 정치부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도 했고 끝나면 신년 기자회견도 했고 근데 코로나 전후에 따라서 그 형식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취임 1년차 2018년이죠. 그때는 별도의 행사는 없었고 이제 예. 음악회를 주민들과 가졌었어요. 그리고 SNS 메시지를 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남북 대화 또 북미 대화가 진행이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평화가 일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은 많이 달라졌어, 사는 것이 나아졌어라는 말을 꼭 듣고 싶다. 이 같은 메시지를 남긴 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춘추관을 깜짝 방문해서 기자들과 잠깐 소통의 시간을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년 취임 2년차 때는 사실 그때 당시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 이제 청와대 내 녹지원에서 출입 기자들과 환담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계획은 취소가 됐고 대신 그 전날 9일에 이제 특정 방송과 특별 대담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참모들과 삼청동에서 이제 청국장 오찬을 먹은 게 좀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취임 3주년에는 그때 첫 번째로 이제 특별 연설을 했어요. 그때 이제 특별 연설을 통해서 코로나19 극복의 과제를 제시를 했는데 한국판 뉴딜 또 그리고 질병청 승격 그리고 전국민 고용보험 이것들이 이제 작년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제 임기가 1년 남았고 네. 취임 연설, 기념 연설 치면 마지막인 연설인 거잖아요. 네. 과연 오늘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임기 마지막에 어떤 특별 기자회견을 하는 대통령의 심정이 참 특별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지난 4년을 먼저 돌아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좀 우리 성승환 기자 설명한 대로 첫 1년차, 2년차에 정말 의욕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만 성과를 거두는 중에 2019년에 뜻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현상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온 기관들을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도 국민의 협조와 협력, 희생 위에 우리가 거둔 어떤 거시적 경제 성과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요. 그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남은 1년 동안은 그 거시적 경제 효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국민들의 삶 속으로 안정적으로 연착륙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나라 경제도 부자가 되고 뜨거운데 국민의 삶도 부자가 되고 뜨겁게 하는 정책 목표를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데 연설 이후에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방역 때문에 취재진이 또 20명으로 제한이 돼 있다고 해요. 예전처럼 좀 치열한 질문 경쟁은 보기가 어렵겠어요. 그렇죠. 예전에만 해도 사실은 지난 신년 회견 때만 해도 화상이긴 했습니다만 네. 다들 이제 그 번호표를 들고 맞습니다. 질문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네. 게 기억이 네. 나실 텐데 사실은 이번에는 이제 현장에 이제 20명 이제 추첨을 통해서 선발된 대표 기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기자들이 참석을 하게 되고 한 40분 정도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이 될 텐데 사실은 예전처럼 이제 그 기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중복 질문들이 많은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섹션을 정해서 사회, 정치, 경제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질문을 하는데 좀 치중된다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기자회견이 진행이 되면서 좀 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문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의응답 이제 40분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야권 일각에서는 20분 연설 그리고 최대 40분 질의응답 너무 좀 짧은 게 아니냐, 형식적인 질의응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야당에서는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시간이면 충분하게 어떤 질서 있게 대통령의 생각을 충분히 묻고 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지난번 이 자리에서도 저희가 신년 기자회견 해설을 같이 했습니다만 예. 지금 성 기자 말씀하시는 대로 좀 아쉬웠던 것은 주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네. 중복되는 질문 이런 예.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좀 상당히 줄이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부분들은 이 20명의 기자들이 충분하게 질서 있게 잘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네네. 그리고 대통령도 충분하게 답변할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20명 기자가 추려졌으니까 추려진 기자들 생각이 나한테 올 기회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도 굉장히 날카롭게 준비하지 않을까. 그러면 최근에 현안 중에 날카롭게 질문할 만한 거리는 뭐가 있을까요? 뭐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일단은 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그 도덕성 또 자질 논란에 대한 그런 입장을 묻는 질문들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또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아니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관련해서 혹시 기존에 밝히셨던 입장에서 변화가 있는지를 물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부동산 문제도 당연히 질문이 있을 네. 수가 있고 또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20, 30대 민심이 이반했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민심이 돌아선 배경을 뭐라고 판단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좀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저 논란에 대한 대통령이 좀스럽다라는 표현 그리고 또 또 취하긴 했습니다만 대리인을 통해서 비난 전단을 뿌렸던 30대를 그 모욕죄로 이제 고소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또 지난 신년회견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예. 그 부분이 이제 그랬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심경도 좀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성 기자께서 말씀하신 네. 내용들은 이제 국민의 삶에 예.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그런 주제이긴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는 무엇보다 백신일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의 극복 이런 문제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문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대통령도 미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은 관심이 있기는 하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민생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우리 기자님들이 지혜롭게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시간 배분을 해서 질문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현안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새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 문제일 텐데 아직까지 뭐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어제 이제 그 오후에 저녁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이제 그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는데 그 취재가 거의 되지가 않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깊다라는 것을 좀 그러니까 보안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런 의미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도 당연히 좀 질문이 나올 텐데 그래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를 묻을 수가 있고 예. 또 이제 오늘이 이제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되는 시한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청문 보고서 요청이 안 오면은 새 장관을 모두 다 이제 재송부 요청을 할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재송부 요청을 할지에 예. 따라서 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당에서도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좀 어떤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예, 아마 이 질문이 나오면 대통령의 답변은 아마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오늘까지가 이제 국회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국회의 어떤 답변을 대통령으로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될 것 같고 다만 국회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아마 들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면서 아마 국회에서 어떤 결과를 통보가 오면 그 어떤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은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뭐 지극히 원론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정도의 답변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제 송영길 대표 그 지도부가 이제 처음으로 당정청회에 갔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 윤호중 원내대표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니까 어제 당정청회에서 장관 임명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행자도 진짜 없었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오늘 의원총회 오후에 끝나고 나서 논의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 당의 목소리는 송영길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예. 뭐 다양한 경로로 어쨌든 어제가 아니라도 전달될 그럴 기회는 충분히 있었을 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정청 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회의 단위에서 이것을 의제로 놓고 하진 않았다라고 네. 하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가 지난 그 1월에 신년 기자회견 한 넉 달 전에는 사면론에 대해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사면론이 또 질문이 나올 것이다 이런 추측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할까 미리 한번 예측해 주세요. 사면 이제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에 더해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사면까지 더해진 측면이죠, 이번은. 그러나 그 당시에도 대통령은 국민의 공감과 결과적으로는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하셨는데 예. 국민 공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제가 충족이 되었는가 4개월이 지난 지금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오면 또다시 그런 원론적 답변을 하실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예. 네. 사실 부동산도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대목인데 관련해서는 좀 어떤 질문들이 나올까요? 뭐 예상해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 문재인 정부로서 가장 그 아픈 부분이 그 집값 안정이라는 부분이 될 텐데 사실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당사자의 퀴를 쥐고 있는 그 LH에서 공직자 그 투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예. 신뢰도는 상당히 좀 낮아졌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 또 대통령께서 수차례 말씀을 하셨던 그 부동산 적폐 청산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관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독대를 하면서 좀 힘을 실어주고 나선 상황인데 송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기조 변화, 부동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예고를 한 상황이라서 또 어떤 언급을 할지도 주목이 되거든요. 아마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방향 수정을 야당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힘들 것입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은 전혀 하지 않고 규제 일변도로 해왔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어떤 정부가 공급은 안 하고 규제만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의 아파트 인가 기준으로만 봐도 노무현 대통령 때 16만 호, 그다음에 그 뒤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오면서 19만 호, 20만 호였던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9만 호입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듯이 1인 가구의 증가 같은 새로운 주거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성의 말씀을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주택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고 전면 수정한다 이런 것은 인정하기 힘들 겁니다. 예. 아마 다만 어떤 그 세제, 금융 이런 부분의 보완 이런 것들이 이미 당에서도 논의하고 있고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그 당의 논의 결과 그다음에 여야 정부의 논의 결과들을 뭐 지켜보는 것이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 여기서 어떤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중에서 결론적인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시긴 어렵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도 지난 1월에 기자회견 때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약간 그 인정을 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공급 예. 정책으로 좀 바꿔서 지금 어떤 또 평가를 중간 평가를 내놓을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예. 그 재보궐 선거 이후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 이른바 문자 폭탄에 대한 논란도 민주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질문이 과연 대통령에까지 갈까? 왜냐하면 그 친문 지지자들에 대한 그 폭탄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문자 폭탄 같은 경우에는 그 2017년에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승리를 하고 나서 직후에도 좀 유사한 현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우리의 경쟁을 조금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양념 같은 거다라고 맞아요. 언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생각을 과연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작년 신년 기자회견이었죠. 그때 이제 그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최근의 심경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특별 연설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중에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볼 될까요? 일단은 그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일상 회복을 상당히 강조를 하면서 예. 11월 집단 면역 목표를 당초보다 앞당기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다만 이제 백신 접종이 조금 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우리 지금 현실상 백신을 우리가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현실상 그래도
계획대로 접종에 차질 없이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예. 또 경제 부분에서는 11년 만에 4%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왜냐하면 그 국제기구들에서 그런 전망들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걸 현실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것. 다만 이제 경제 지표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지만 그것이 국민들의 생활 자체가 나아졌다라고는 아직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온기가 국민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남은 1년간 역량을 다하겠다. 다만 그 고리로 건 것이 이제 그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부분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을 하고 실수요자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불법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이달 그 21일에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그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겠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또 그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당초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결국에는 싱가포르 선언, 그 지난번에 있었던 싱가포르 선언, 그보다 더 후퇴하지 않고 선언을 토대 위에서 이제 그 외교를 통해서 유연하고 점진적 그리고 실용적으로 접근으로 풀어가겠다라는 의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그럼 통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화를 복원하는 길을 찾겠다. 다만 이번에 전단 살포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처럼 남북 관계 회복에 있어서 찬물을 껴안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어떤 한반도 평화 움직임에 있어서 국민들도 동참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전체적으로 좀 어떤 사안들이 언급이 됐는지 짚어주셨는데 연설부터 질의응답까지 좀 눈에 띄는 내용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뭐 성성원 기자 워낙 정확하게 잘 정리를 짧게 해주셔서 네. 붙일 말씀은 없습니다만 백신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서 백신 주권 확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국산 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되도록 전폭적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아마 이 백신 생산의 허브가 되는 것 이 문제는 이번 5월 21일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획득하려고 하는 주요한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미국의 중심으로 해서 허브 백신 지적 재산권을 세계가 공유하자라는 논의가 찬반이 있는데 그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권역별로 어떤 백신 허브 국가를 만드는 것 그것이 아마 현실적 타결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목표를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남북 관계에 못지않은 그러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아마 그 부분을 오늘 그 이야기를 했고 장기적으로 이 문제는 코로나의 장기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감염병의 어떤 그 발생 등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예. 이 백신 주권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 언급을 저는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연설 중에 코로나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언급했잖아요. 거기서 첫 부분에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말씀하셔서 맞아. 저희들이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 성수환 기자가 이제 연설 전에 어떤 예상 질문이 나올까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나온 거죠? 예상 질문에 대해서. 뭐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도 조금 있었던 것 예, 같아요. 아무래도 뭐 기자들이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 거의 비슷하지 않았나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제 뭐 가장 좀 기자들이 관심이 많았던 부분, 이제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예, 예. 그 부분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첫 질문부터 남았고요. 답변이 길게 하려게 된 것 네, 같아요. 답변 역시도 대통령께서 되게 길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그 야당에서 반대를 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말한 부분이 상당히 좀 와닿았고 예. 그리고 청와대 검증이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의 검증 그리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이 모두가 삼위일체가 돼서 검증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 그런 부분. 그래서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그러면서 당부하고 싶은 것으로서 이제 그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을 하는 데 있어서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데 있어서 쓰임이 있고 그 사람의 능력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떤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과정 자체가 무한주기식 인사청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능력을 제외한 채 그냥 그 흠결을 내기 위해서 좀 치중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현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아쉬움을 다시 한번 좀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해 국회 시정연설에도 같은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소상하게 자신의 생각을 길게 밝혔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다음 정부에서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도록 청문회가 좀 개선돼야 한다. 그러니까 좀 예로서 이제 도덕성 검증 비공개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인재가 무한주기식 청문회에 앉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이 저희가 화면으로 보더라도 대통령의 많은 답답함이 느껴졌거든요. 예, 이게 이제 오늘 기자회견 중에서 대통령님의 그 아주 간절함과 진심이 주로 보였던 부분이고요. 네. 왜 지금 야당에서 부적격이라고 이야기하는 후보자들을 왜 발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케이스별로 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작심하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청와대 검증 시스템의 한계를 이야기하셨고 언론과 국회가 한 번에 그 검증의 일련선상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하셨고 그걸 종합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사실 보면 제가 청와대 대변인 할 때 보면 한 부서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검증에 정확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10명 이상의 후보자들에게 접촉을 하거든요. 예. 근데 대개의 경우에 8, 90%가 제가 알기로는 다 가족의 반대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족의 모든 신상이 털리고 정말 어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그런 지경이 되는 이런 제도는 반드시 정말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예. 20대 국회에서 이미 여야 간에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의 이런 청문제도 개선안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이미 합의해서 넘겼는데 네. 그것을 논의를 하지 않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폐기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은 좋은 인재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런 제도의 한계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아쉬움이고 여실히 이번에도 뭐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어떤 결정을 하실지 국민들께서 오늘 대통령의 말씀을 얼만큼 진심으로 또 이해를 해주셨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전직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관련 질의도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던 네. 부분인데 역시나 이제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지난번 신년 기자회견 때랑 대동소이합니다만 조금 표현이 완곡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표현에서 이번에는 그 양쪽 그러니까 국민 통합에 미칠 영향 그리고 형평성, 국민 공감대, 사법정의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판단을 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의 경쟁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격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반도체에서 있어서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 부분도 고려하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과거 선례나 형평성도 고려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신중하게 좀 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대통령 권한이지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런 예. 부분이 그런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세 가지였습니다. 국민통합, 사법정의, 국민공감대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하겠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국민 공감을 전제 조건으로 결과는 사회 통합이어야 한다는 두 키워드로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예. 거기에 사법 정의와 형평성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케이스가 더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더 복잡해지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애둘러 시기상조다라는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특히 오늘 대통령의 그 앞에 연설 중에 어떤 굉장히 어떤 경제적 성과나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길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걸 두고 이제 야당에서는 전형적인 자화자찬식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 등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 거시적으로 경제가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이 거시경제의 지표나 이런 현황들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자. 그렇게 해서 노력할 때 지금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호소의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떤 언론이든 야당이든 무조건 현 정부가 뭐 잘한 것을 뭐 평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말씀을 해주셔야 국민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어떤 희망이 보이고 힘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아마 그런 균형을 우리가 현재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대로 평가해 달라. 그리고 그것이 어려움 극복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관심 있게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강성 지지자들이 문자 포탄을 보낸 거에 대한 질문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솔직하게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SNS 시대의 그 문자나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만 표현이 어때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정치인들 자체가 그것을 너무나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뭐 문자가 쏟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대세적인 민심이 아니다. 흐르는 강물에서도 밑에 잔잔하게 흐르는 것이 민심이고 그것이 시대 정신이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민심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하나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이고 다만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조금 더 예의 바른 표현을 하는 것이 상대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고 그것이 품격인 토론이 되고 외부에 있는 중도층까지도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좀 해법을 제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신년 기자회견 때 또 그 전에 이제 하셨던 말씀은 소위 양념 발언이라고 이렇게 이제 야당에서 비판을 하시는데요.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말 예의 없고 공감 없고 설득력이 없는 욕설에 불과한 그런 문자들이 있고 문자 폭탄 중에도 대부분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정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방향성을 잃었을 때, 원칙을 잃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문자 폭탄을 3번이나 받아봤지만 그런 욕설을 빼면 나머지는 정말 우리가 현실과 타협해서 높은 수준의 그런 어떤 개혁이나 원칙을 이루지 못하고 뭔가 소위 누더기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굉장히 폭탄이 쏟아지거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친문 강성 지지자라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각종 법들에 대해서 그 법에 대한 찬반에서 문자 폭탄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것과 무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대통령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그런 어떤 문자 보내는 것에 대한 순기능을 양념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그런 어떤 역기능, 부정적 표현, 다시 말해서 예의 없고 배려 없고 공감 없고 설득력이 없는 그러한 문자들에 대해서는 자제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동시에 오늘은 균형 있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설에서도 그리고 질의응답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이 또 남북 관계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그 북한이 일단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죠. 눈에 띄는 대목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제 판단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을 봐서 일단은 5월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남북 북미 대화를 복원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또 특히나 대통령이 그 연설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않겠다. 1년 남았다고 서두르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서 하지만 불가역적인 평화로 갈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1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에서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우리가 바라는 방향과 거의 부합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마 지난 신년 기자회견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위에서 거기에서 출발점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게 가능할까? 거기에 대해서 다 회의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4월 28일인가요?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과 4월 30일에 백악관 대변인의 발표를 보면
정확하게 대통령 말씀하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때 있었던 일괄 타결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단계적이고 외교적이며 실용적인 유연성 있는 이러한 것들을 총망라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네. 우리가 늘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늘 제안하고 요구했던 그런 접근 방식이거든요. 완벽하게 그것이 우리 방식이 수용이 된 것이고 이것을 일본에서는 굉장히 지금 당황스럽게 보고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듣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수용이 됐고 그다음에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여겨졌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 좀 어떤 그 이벤트식 이런 협상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는 주의였기 때문에 싱가포르 성과가 인정이 안 될 거라고 봤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수용한다고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2+2 회담 등을 통한 우리의 어떤 외교 평화적 노력 해법이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런 기조 위에서 이번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소위 북한이 이야기하는 셈법이라고 하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그래서 북한을 어떻게 테이블로 나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더 무거워졌고 또 그만큼 무거운 만큼 될 수 있다면 희망이 보일 수 있다. 우리로서는 아마 이 정부에서 동맹의 존중을 받으면서 우리의 해법대로 북미 관계를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단서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한 특별 연설을 한 30분 정도 연설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30분 정도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받았잖아요. 오늘 특별 연설과 기자들의 질의응답 쭉 보시면서 어느 점이 기억에 딱 남는다는 장면이 있을까요? 저는 대통령께서 뭐 형식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네. 그리고 뭐 특별 연설도 예를 들어 할 때 되면 해야 되지만 뭐 특별히 연설할 필요가 없을 때는 나오셔서 그냥 이렇게 대화를 원고 없이 하시면 우리는 원래 봤지만 예. 연설보다는 질의응답 시나리오가 없는 질의응답이 훨씬 자연스럽고 네. 진실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그 남은 1년에 아까 대통령은 마지막 남은 1년은 소위 정리하는 기간이지만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시작하고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한데 그 동력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지지입니다. 예.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솔직하고 투명하게 저렇게 국민을 상대로 울림이 있는 저러한 어떤 대화 이런 것들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 오늘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진실하고 울림이 있고 공감 능력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그것이 좋았습니다. 그럼 남은 1년 임기 사이에도 예. 뭐 다른 이런 그 진솔한 그 대본이 없는 진솔한 대화를 나눌 그 자리가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대통령께서 만들기 나름이시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 2017년 취임하셨을 때 아마 그 셔츠 차림으로 청와대를 거니시고 그다음에 참모들과 대화하시고 하는 그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대통령의 모습에 환호했던 것 아닙니까? 예. 이제 마지막 1년 정말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못다한 개혁을 이루고 또 민생 안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예. 이때 정말 그런 어떤 사소해 보이지만 그런 대통령의 대화의 형식, 대화의 횟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예. 저는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지난 1월 달에 기자회견은 기자들 모아놓고 그 화상으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추려서 20명 정도의 기자와 같이 질의응답을 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형식이 좀 바뀌었는데 기자회견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은 굉장히 좀 아까 그 연설 시작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상당히 좀 정제되고 또 중복되는 질문 없고 좀 뭔가 좀 깔끔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네.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 참가해서 질문 기회를 갖지 못한 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예.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연설 내용 중에서 저희가 좀 약간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 사실은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질문이죠. 사실 거의 다음 달 아니면 다다음 달부터는 차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네. 다음 대통령이 갖춰야 될 덕목과 시대 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국에는 시대 정신과 함께 해야 하고 그리고 균형 감각을 갖춰야 된다. 역사 인식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 다만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죠. 그거는 예.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찾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얼마나 국민들이 진짜 생각하는 시대 정신과 같이 하느냐.
결국엔 후보 본인이 생각하는 시대 정신, 그리고 국민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 있을 텐데 그게 얼마나 부합하느냐가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했던 시대 정신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특별연설과 관련해서 두 분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성승환 정치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